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을 통해서는 제가 했었던 하와이 카페 사업 노하우라고 해가지고, 제가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수 있긴 하겠지만, 제가 이게 온라인 사업을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오프라인 사업도 한 적이 있고, 하와이에서. 그래서 뭐 나름 뭐 규모 있게 그 밀크티 사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뭐 아직도 있는 비즈니스인데, 뭐 제가 팔고 나온 비즈니스인데, 그 오프라인 비즈니스를 하면서 제가 배웠던 점, 그리고 사업이라고 하는 온라인 사업뿐만 아니라 온라인 오프라인이라고 하는 이 전체적으로 장사 뭐 사업 이걸 하면서 좀 적용할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적용할 수 있는 몇 가지 배운 점들, 그리고 저는 그 카페 사업을 할 때 왜 안 했었는지, 그리고 뭐 여러분께서 혹시 뭐 제 경험들이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이해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 지금은 안 하지만 한때는 파트너와 함께 버블티 프랜차이즈를 했었죠. 제가 이제 근데 이제 그 사업을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됐었는지 좀 설명드릴게요. 뭐 사진이 좀 있어서 몇 개를 찾아봤는데, 이제 그 오아후 섬이죠. 이제 하와이에 있었을 때 호놀룰루에 있는 그 알라모아나 쇼핑몰이랑 다운타운 근처에다가 이제 해서 뭐 나중에는 한 16개 정도까지 했었을 때 제가 이제 뭐 접고 나왔는데, 이제 제가 그때 있었던 티프레소라고 하는 이 그 두 번째 가게죠. 첫 번째는 다운타운에 있고 두 번째 가게고, 이제 세 번째 가게를 이제 그 뭐라고 하냐, 이거를 좀 만드는 그 사진을 제가 좀 요거는 찾아놔서 보여드렸고요. 자, 일단 제가 사업을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됐었는지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는 이제 그 미국 텍사스주 어스틴이라고 하는 이 그 도시에서 공부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MBA 과정을 했죠. 이제 사업 과정을 하면서, 그때 이제 한국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차가 아직 유행하기 전이었어요. 제가 기억에 남는 게, 결혼식을 하고 이제 한국에 와서 막 보니까 이제 막 공차가 막 한참 붐일 때 그때인데, 그 전에 벌써 이 버블티를 알게 됐죠. 왜냐하면은 미국에는 뭐 아시겠지만 뭐 여러 종류의 사람이 살고, 그 중에서도 이제 뭐 대만, 뭐 중국, 이 차이나타운 학교 옆에 가면 이런 버블티 가게가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뭐 연관된 사람들과 잘 어울리긴 하는데, 그때 일단 제가 비즈니스를 할 때 차별화는 이 두 가지였습니다. 참고로 온라인 마케팅이 뭐 지금은 뭐 큰 회사들도 다 하고 한국에서 하는 방식이 다를 텐데, 지금도 아마 다를 거예요. 지금도 아마 요거는 큰 가게 프랜차이즈를 가더라도 아마 안 할 거예요. 티프레소 머신이라고 해서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우리가 커피라고 하는 시장이 이제 그 에스프레소라고 하는 이 컨셉과 이제 뭐 에스프레소 장비 막 이런 것들이 이제 막 나오기 시작을 했죠. 그런 것처럼 티도 이렇게 티를 우려서 볼 수 있는 뭐 이런 장비가 있었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옆에 큰 통도 있고, 막 티를 우릴 수 있는 거, 커피를 우릴 수 있는 거, 이게 3구짜리 이 장비를 이제 알았죠. 이제 이거를 가지고 이제 텍사스 지역에서, 제가 거주하고 있던 텍사스 지역에서 이걸 좀 해야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일이 어떻게 돼가지고 하와이로 왔는데, 하와이에 와서 보니까 이미 이 장비를, 그래서 이제 하와이에서 그럼 해볼까 해서 여기저기를 알아보고 있는데, 이미 이 장비를 쓰는 데가 똑같은 브랜드 장비를 쓰고 있는 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장한테 얘기를 했죠. 야, 나 이걸 하려고 하는데 너 이거 언제부터 했냐? 라고 해서, 원래 아이디어는 그냥 얘가 하는 거 무시하고 그냥 따로 하나 열어가지고 그냥 경쟁을 할까 했는데, 이미 1호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2호점 하는 거를 이제, 오케이, 그러면은 이 회사에 지분을 내가 너한테 사겠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거를 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 기술이랑 네가 지금까지 해놓은 기술이랑 합쳐가지고 같이 가보자 라고 해서, 이제 뭐 파트너십으로 이제 같이 비즈니스를 하게 됐었던 거죠. 근데 차별화는 아무튼 이거였어요. 이 장비를 쓰는 데가 없었고요. 지금도 아마 많이 쓰는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장비 만드는 데가 그렇게 많지가 않고, 장비가 보통 사람들이 걱정이 고장나면 어떻게 고치냐 뭐 이건데, 뭐 저는 뭐 그냥 뜯어서 고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이런 거를 썼었죠. 지금도 아마 한국에서 이제 이런 그 밀크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아무튼 관심 있으신 분거나 관련 있으신 분들은 이따가 설명을 드리긴 하겠지만, 뭐 연락을 주시면 제가 또 알 수 있는 거는 개인적으로 설명드릴게요. 근데 막상 커피숍이나 아니면 이게 뭐 요식업이라고 해야 되나? 뭐 아무튼 이게 디저트 샵이죠. 그러니까 음식 가게는 아닌데, 음식을 사용하기는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뭔가 이렇게 요리사가 필요한 뭐 이런 비즈니스는 아니에요. 근데 리테일이죠. 문제는 뭐 아침 몇 시냐? 아침 아침 일찍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10시, 12시, 10시, 11시 정도 열어가지고 막 밤 11시까지 닫는 뭐 이런 리테일 사업이었는데, 막상 해보니까 힘든 점이, 자, 이미 잘 팔리는 메뉴가 있었는데 메뉴 개발이 어려웠어요. 저도 이제 메뉴가 있었는데
이런 음식 장사는 아무래도 메뉴 개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성공하는 데 가서 보면은 뭐 한국에 가서 보니까 뭐 다른 게 있긴 한데 이게 메뉴 개발이 좀 쉽지가 않았어요. 특히 저는 이렇게 뭐 음식을 뭘 줘도 맛있게 먹는 사람이라서 그런지 이게 조금 어려웠어요. 그래서 뭐 다행히 같이 일했던 그 친구의 와이프가 그 메뉴 개발을 하는 사람이었었는데, 개발한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계속 개발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뭐 한계가 있죠. 제가 직접 손댈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람 관리가 어렵습니다. 많았을 때는 한 55명 정도까지 전체 프랜차이즈를 보면 그 정도 있었는데,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인테리어가 굉장히 대충이었습니다. 여기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 사진 왜 보여드리냐면, 이 사진 이거 있죠, 이거. 요거를요 무슨 허가를 받아가지고 하긴 했는데, 막노동 뭐 자르고 뭐 칠하고 부시고, 이거는 그 친구랑 저랑 또 다른 몇 명의 남자들 몇 명이서 이걸 다 했었어요. 뭐 거기 뭐 군인인 애들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 그냥 우리가 그냥 한다 약간 이런 식이었죠. 근데 아마 늘 말씀을 드리지만 거기서 했었던 수준으로 대한민국에서 했었으면 아마 망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워낙 인테리어를 잘하고 이게 반짝반짝 이쁜 것들이 많아서 아마 망했을 거라고 생각을 늘 장난삼아서 얘기를 하는데 뭐 진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잘했었던 점들을 여러분께서 좀 공유하고 해주고 싶은데요. 첫 번째, 디지털 마케팅이었어요. 제가 처음부터 들어갈 때 저는 이제 시스코라고 하는 회사랑 있으면서 이제 이걸 했었던 일이어서 제 기억하기로, 자, 저는 웹사이트 제작을 했고 페이스북이랑 인스타그램 컨텐츠는 다른 친구가 올렸죠. 근데 제가 그걸 가지고 유료 광고, 리타겟팅 광고를 제가 했었고요. 무슨 뭐 쿠폰 주고 뭐 마케팅 하는 건 제가 다 했었어요. 그리고 구글 SEO, 이게 세 가지. 그러니까 제가 지금도 동포대학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들을요, 그때부터 이미 할 줄 알았으니까 그걸로 이제 내 비즈니스에다가 더 구체적으로 적용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이제 뭐 그게 제 생각에는 장점 중에 하나인데, 자, 또 잘했던 거가 하나가 있는 게, 요거는 제 생각에는 좀 나눠드리고 싶었어요. 그 영향력 있는 인재를 고용했습니다. 이게 아까 단점이 사람 관리가 어려웠다고 했잖아요. 근데 관리가 어려운데, 나름 그래도 회사 그 가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제가 했었던 게 뭐냐면은, 자, 이제 들었던 생각이 이거였어요. 일단은 가게 왜 가나? 그냥 맛만 좋으면 가나? 근데 사실 저는 이제 그 B2B를 계속 하고 있었던 거죠, 비즈니스를. 그러니까 뭐 손님 와가지고 뭐 광고 필요하세요? 아니면 뭐 소프트웨어 만들으셔야 됩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랑 이제 대화를 하다가 보니까 이 가게를 보면은 영업사원이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종업원이. 근데 종업원이 대부분은 어떻게 했었냐면은 그냥 와가지고 시간 때우는 거죠. 뭐 열심히 하고 뭐 앞에서 웃으라 그래도 뭐 웃고 이거 잘 안 해요. 근데 아예 처음에 뽑을 때부터 일단은 뭐 이력서를 받지 않습니까? 근데 뭐 커피 만드는데 무슨 뭐 자격증 있으면은 뭐 딴 쪽에서 일을 한 게 좋긴 하겠지만, 전에는 그 전까지 뽑았었던 방법은 뭐 전에 있었던 이력이 있어서 뭐 커피숍이나 이렇게 뭔가 물장사를 하는 쪽에서 있었던 사람들은 이제 요거를 그 하는 걸로 채용을 했었는데, 저는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페이스북이랑 인스타그램에 팔로워가 많은 쪽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끝난 것이 아니라, 자, 이제 그 사람들이, 이게 장점이 뭐냐면은 가가지고 열심히 이걸 하잖아요. 그러면은 처음부터 막 근사하지도 않지만 그래도 페이스북을 하고 뭔가 포스팅을 하는 사람을 직원으로 고용을 하면은 거기 안에서 일을 하면서 놀 수 있는 환경, 안 그래도 찍는 사람인데 요걸 하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 비즈니스에서 굉장히 좋다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이거 왜 어디서 이 아이디어를 저도 뭐 없는 걸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저도 그걸 배웠어요. 어디서 배웠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로 했었던 게 뭐냐면은 커미션 제도를 도입했었죠. 그러니까 메뉴가 엄청 많았었는데 그 중에서 고마진, 우리가 푸시해야 되는 제품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런 제품들은 유도를 할 수 있게, 판매를 유도를 할 수 있게끔 되면은 마진을 받을 수 있는, 커미션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을 했죠.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거 어디서 제가 이거를 배웠냐면요, 이거 좀 큰 영향력이었어요. 그러니까 관리하기가 나중에는 관리가 어려워졌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니까 나름 인플루언서인 거죠. 가게 내에서 세일즈맨이고. 근데 이 아이디어를 어디서 얻었냐면은, 제가 이제 비즈니스를 하면서 그 뭐 저쪽 와이키키 저쪽 해변 쪽으로 가면은 거기서 나이트 클럽을 하고 있는 사장님을 있었어요. 그 파파리치라고 하는데, 어디 돌아보면은 제가 올려놓은 사진도 있을 거예요, 인스타그램 이런 데 가서 보면은. 근데 그 할아버지 같은 사람이 이제 얘기를 하게 됐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 나이트 클럽이나 이런 데 가면은 사실은 뭐 남자 여자 비율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일부러
이쁘장하고 사람들이 말 걸고 싶은 사람들을 가져다 그런 사람을 찾아서 그런 사람들은 거의 공짜 있는 거 플러스 이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종류의 술을 팔면은 커미션을 주는 제도, 그러니까 영업사원인 거예요. 숨겨진 스파이 같은 영업사원 역할이 항상 나이트클럽 안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좀 놀랐죠. 아, 여기 들어가서 그냥 이쁜 사람만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계속 거기 앉아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열심히 팔아가지고 거기서 또 그 사람이 그러니까 술을 판매를 할 수 있는 뭔가 음료수를 팔 수 있는 뭐 다른 것도 아니에요. 특별한 제품 하나를 줘가지고 그거 몇 개 했는지를 이거를 판매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딱 드는 순간 이 비즈니스를, 이 밀크티도 마찬가지겠구나. 처음에 와서 얘기하는 사람, 그 사람이 뭐 매력이 있으면 더욱 좋고, 그리고 그 사람이 특히 인터넷상에서 이렇게 뭔가 사진도 많이 올리고 컨텐츠를 올릴 수 있는 자산 역할을 하면 너무 좋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세 번째 커미션 제도를 도입을 한 거죠. 그러니까 다 나이트클럽 비즈니스에서 따온 거죠. 이제 요거 제 생각에는 굉장히 잘한 거고요. 자, 세 번째로는 이제 뭐 지금은 제 생각에 너무 이거는 안 되는데, 그 당시에는 뭐 옛날 옛적에 이제 가게 들어가면은 와이파이가 공짜가 아닌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와이파이 연결도 안 하는데 그냥 핸드폰 쓰다가 데이터 요금 나가니까 뭐 스타벅스 이런 데 가서 보면은 이 와이파이를 공짜로 연결해서 쓸 수가 있었죠. 근데 그냥 쓰는 것이 아니라 로그인 하는 것이 힘드니까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이미 계정에 로그인 돼 있는 걸로 눌러서 들어가는 뭐 이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어떻게 알고 있냐? 제가 시스코라고 하는 회사를 다닐 때 이제 이렇게 머라키라고 하는 이 회사가 시스코에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팔렸죠. 이제 이거를 제가 팔릴 때 이 제품을 알고 있어서 이 제품을 조금 변화를 시켜가지고 제가 이제 그 회사에다가 도입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와이파이를 연결하는데 연결을 할 때 딱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와이파이를 딱 연결하려고 해서 와이파이를 딱 연결을 하면은 짠 아이디랑 패스워드 넣으세요. 아니면 뭐 넣으세요. 그래서 딱 요거를 연결을 하면은 연결이 뭐 동의를 받아서 연결을 하고 나면은 음료를 시킨 지 10분 후에는 이제 뭐 쿠폰을 보내준다든지 아니면은 돌아다니다가 이 전방 몇 킬로 안에 들어오면은 팝업이 뜬다든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광고를 했었죠. 그러니까 온라인 마케팅, 오토 마케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온라인, 오프라인을 두 개를 연관을 짓는 뭐 이런 마케팅을 했었습니다. 이거 제 생각에 잘했었고요. 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구글 SEO를 어떻게 썼냐? 뭐 누가 구글 가가지고 뭐 하와이 버블티 가게 찾으러 이렇게 가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프랜차이즈를 일 때 썼어요. 저는 어떻게 했냐면은 아직도 책이 있는데 자 이렇게 책을 썼었습니다. 여기 가서 보시면은 늘 강조하는데 브라이언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여기 가서 보시면은 버블티 가게를 어떻게 하는지 제가 영어로 책을 써놨어요. 그래서 여기 가서 보시면은 막 메뉴도 공개하고 뭐 지금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정보를 사람들한테 제공을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가지고 가면 되는지, 내가 했었던 뭐 가게 사람들은 뭐 어떤 식으로 광고를 했는지, 돈은 어떻게 벌었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을 사람들한테 보여주면서 관심 있으면 나와라 라고 했고요. 여기서 보면 필요한 제품들인데 여기서 보시면 제가 썼었던 이 제품이 여기 있죠. 그래서 뭐 필요한 거 뭐 지금은 버블티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버블티 가게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여기저기서 많이 하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뭐 이런 책을 가지고 구글에서 프랜차이즈를 모집합니다라고 광고를 해서 사람들을 모으는 이런 걸 했었죠. 그러니까 이게 제 생각에는 제가 잘했었던 뭐 4가지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 지금도 똑같이 온라인 비즈니스 할 때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또 하나가 파트너랑 같이 했었던 게 잘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또 장점이자 또 단점이 될 수도 있었는데 저는 잘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모든 거를 다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만 신경을 쓸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만둔 이유는 뭐 돈 때문에 돈 벌려고 다 사업 시작하죠. 근데 맨날 먹으니까 이제 밀크티 자체가 좀 싫더라고요. 저는 뭐 지금도 뭐 밀크티 뭐 주면은 먹긴 하는데 뭐 맛도 잘 모르기도 하지만 뭐 이거 설탕물이란 말이에요. 이게 뭐 크리머를 잔뜩 넣고 이게 설탕물이어서 자꾸 먹으니까 살찌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내가 나 스스로도 이거를 좋아하지 않는 제품을 사람들한테 이 설탕 덩어리를 판매하는 것이 독극물처럼 판매하는 것이 과연 좋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회의감이 좀 들었고, 두 번째로는 오프라인 장사를 하니까 저는 좀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일하는 시간이 중요한 거 다 열심히 살아야죠. 근데 일이 항상 터지니까, 특히 이런 오프라인 가게는 뭐 일이 뭐 별별 일이 다 터집니다. 막 가게에서 손님 문제도 터지지, 뭐 직원 문제도 터지지, 뭐 서플라이 문제도 터지지, 어디 짐이 왔는데 못 받아가서 가지, 뭐 직원들이 뭐 돈 훔쳐가는 일도 있지, 뭐 별별 일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맨날 가게에 붙어 있는데 뭐 애도 어린데 이거를 집에 뭐 이게 충실을 못 하는 거죠. 가정에. 그래서
저는 좀 그만두게 됐어요. 그래서 더 이제 조금 오프라인을 하더라도 가정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의 종류의 비즈니스를 하게 됐고요. 뭐 당연히 파트너와 의견 충돌도 뭐 이거는 누구나 있는 거죠. 근데 뭐 이런 거에 큰 이유가 있어서 하는데 지금도 그 가게 잘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저는 잘 나왔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자, 결론. 무슨 사업을 하던 다른 사업들에서 배울 점이 있습니다. 아까 어떻게 커미션 받는 그 나이트클럽 비즈니스에서 받은 내용이 있잖아요. 이제 요거를 설명을 한 것도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쪽에서 구글 SEO를 통해서 손님을 끈 건 아니지만, 그래도 프랜차이즈를 어떻게 끌면 되겠다. 어떤 형식으로 사람들한테 기브어웨이를 줘가지고 오게끔 하면 되겠다. 영업 방법은 다 동일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슨 사업을 하더라도 다른 사업에 배울 점이 있으니까, 혹시 오프라인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제 온라인 비즈니스의 시장을 방법을 좀 경험을 하거나 가시면 제일 좋고요. 그리고 또 온라인 비즈니스 하시는 사람은 또 오프라인 비즈니스에서는 또 배울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를 찾아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늘 얘기를 하지만 비즈니스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건요. 이게 사람을 많이 알고 이게 대화를 많이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비즈니스를 하고 있으면 그게 좀 쉬워지겠죠. 나 이런 비즈니스 하고 있는데 이런 비즈니스 하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얘기를 들어보고 다른 사람들은 뭐 특별한 게 뭐가 있었나 이걸 들어보는 게 제 생각에는 진짜 너무 중요한 방법이라서 혹시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지금 나눠드린 이 스토리가 좀 도움이 좀 됐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뭐 아무튼 디지털 마케팅을 하는 사람으로서 제 생각에는 이거 큰 도움이 좀 저는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여러분께서도 제 이야기를 듣고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되고 좀 용기가 좀 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됐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또 다른 영상들에서 계속해서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